자, 미적분, 이제 마플스는 특강 번호 들어갈 건데요. 여기 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구한 함수식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룰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풀이 다 있지만 쌤하고 같이 해볼게. 자, 일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장 중요하죠.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죠.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값이라는 건 y 값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는 거니까 f는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극대라는 걸 이용해서 f'a가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이, 자, 여기다 들어가시면 a분의 ln a가 b라는 사실. 두 번째로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요, f'x는 그냥 f'a라고 바로 할게요. f'a는 a제곱분의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그럼 1-ln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0이므로 a 값은 익스포넨셜이란 걸 수 있겠죠. 분자가 0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a의 익스포넨셜 대입하면은 b 값은 익스포넨셜분의 1 나오네요. 답이 1이네. 무난하죠. 자, 여기서는 자,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을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해야겠죠. 그럼 x제곱분의 1-ln x라고 적어줄 수 있고, 진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영향 끼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 잡아주고 ln x, 그 다음에 1 그려주시면 여기 익스포넨셜에서 만나죠. 자, 그럼 1을 기준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얘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가 익스포넨셜일 때 같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여기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분을 2번 해야겠죠.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을 해주시게 되면요, x대제곱분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요거 미분하시면 2x,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x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ln x 이렇게 적을 수 있죠. x 약분 가능한 이유가 이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게 0 될 때니까 조식 전개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ln x가 됩니다. 그럼 ln x 같은 경우는 2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x는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x값이 나왔고, 자, 이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찾고 점 찾아야겠죠. 자, 기울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익스포넨셜 세제곱분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적혀 있고, 자, 점을 찾읍시다. 자, 점을 찾으면 y는 자,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2분의 3 다시고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 이렇게 적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식 만들어 줄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세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익스포넨셜 2분의 3제곱분의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이걸 전개해서 뭐 나타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그거 그냥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자, 얘가요,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래요. 자, 교점하다는 소리니까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얘는 누y 처리하고 누y 처리하니까 미분해 주시면요, x제곱분의 1-ln x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세모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익스포넨셜이 되겠고 뿔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런 형태를 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니까 양끝 정근선인데, 이제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0의 우극한, 그러니까 이제 0의 우극한을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따져야죠. 무한대로 갈 때는 0 나오니까 정근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0의 우극한일 때는 분모가 0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ln x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A라는 걸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려면은 이제 요 점에서만 만나야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을 원함수에 대입해 봤더니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나오나 봐. 그럼 A가 익스포넨셜 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문제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그럼 아까 이 그래프 재탕합시다. 많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였죠, 아까 봤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익스포넨셜일 때 익스포넨셜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극대값 맞고요. 자, 이거는 변곡점이니까 아까 이거는 위에서 했거든요. 위에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변곡점이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i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얘랑 접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접선이 얘란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점 모르는 상태죠. 그럼 t, a, ln t라고 잡고요. 기울기 잡게 되면요, y 프라임 해서 기울기 잡으면 t분의 a 나오겠죠. 그게 기울기 5란 소리예요. 그래서 t 값은 5분의 a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시다. 그럼 일단 이 점 같은 경우는 5분의 a, 5분의 a 들어가면 ln 5분의 a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만듭니다. 기울기 5입니다. 그래서 5 x-t니까 5분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a, ln 5분의 a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y는 5x-a 더하기 a, ln 5분의 a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접선이 얘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y절편이 0이란 걸 수 있으니까 얘가 0 돼야겠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얘가 1이면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5 익스포넨셜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옵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뭐 이거 그래프 계속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함수 얘에 대해서 자, 옳은 거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n제곱 돼 있고, 자, n이 짝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미분을 해야겠죠? 자, 그럼 미분 해주시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x n-1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 i가, 이제 x n-1제곱으로 묶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n.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억 볼게요. n이 짝수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란 뜻이죠? 홀수죠. 얘는 어차피 영향 끼치지 않고요. 그럼 홀수니까 우리가 y는 x 이거고 y는 x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둘 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 원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그 근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는 근을 갖죠. 그래서 0하고 n 잡아주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내리고 내렸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쪽 무한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거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은 0이죠. 0 나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같은 경우는 n이 짝수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제대로 그렸을 때 0 잡고 n 잡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기억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니은은 n이 짝수일 때 x는 0에서 극소값, n에서 극대값 확인 가능하고요. 근데 이번엔 자, 디귿인데 디귿이 이제 홀수입니다. 홀수.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미분한 식이 요 i였잖아요. 요 i. 어차피 얘는 필요 없으니까. n이 짝수라는 것은 이제 n이 홀수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짝수가 될 차례죠. 그럼 이게 뭐죠? 중근을 가져요. 그럼 중근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근을 갖겠지. 즉 부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 이제 이쪽으로 갖고 와서 그려주면요. n에 대해서 감소함 형태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에서 극소값이 아니라 극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기억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요. 자, 요거일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이제 요 식이고 이제 기억은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해 주시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x n-1제곱이 되겠고 묶이죠. x n-1로 x n-1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f 2분의 n을 하고 f 프라임 2분의 n하고 똑같네요. 잠깐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잠깐 대입을 하면 f 2분의 n은 2분의 n의 n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그리고 f 프라임 2분의 n을 해주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n에 n-1제곱 2분의 n 들어가면 2분의 n제곱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더하니까 결국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둘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이제 니은 x는 n에서 극대값을 갖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짝수 홀수 나눠봐야 되잖아요.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참고하면 되는데 다시 요게 홀수니까 근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돼서 n에서 극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이 홀수일 때도 해볼게요. 홀수일 때는 이게 이제 중근의 형태를 갖는다 했으니까 n이라는 곳에서밖에 신경 쓸 게 없었죠. 그래서 뿔마 해주시면 얘도 극대값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바로 치면 되지. 자, 얘는 변곡점이냐고 물어봤는데 변곡점인 걸 확인하려면은 얘를 이어서 한 번 더 미분해야겠죠. 미분을 하시면 이제 요렇게 식이 나타납니다. 또 프라임은 요거로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보겠다. 쌤이 미분하겠습니다. 미분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럼 또 프라임 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쓰고 xn 제곱 마이너스 n xn 마이너스 1제곱 그다음 미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x n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 n 마이너스 1 x n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n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이니까 xn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nx 그 다음에 여기는 생긴 게 똑같네. 그러면 굳이 nx 쓰지 말고 2nx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n-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냐는 거니까 이게 2' 제로가 제로니? 라는 거 물어본 거거든. 그럼 0 대입해볼까요? 그럼 0 나와요 이게. 그쵸? 그리고 0 대입하면 여기 0이거든요. 근데 변곡점도 쌤이 말했다시피 이게 그 0에서 중근의 형태를 가지면 이렇게 중근의 형태를 가지면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곡점이 아니죠 결국. 근데 n에다가 4 넣을까요? 4? 그럼 이게 제곱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얘 때문에 이제 0,0에서 변곡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곱이 되면 중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중근이 돼버리니까 어떻겠어?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극대극소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 근의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부호가 안 바뀌는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자, 9번. 자, 이제 여기서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분 한번 해주시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1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에서 변곡점이지. 그러면 2일 때 원함수 계산해 주시면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기울기 같은 경우는 2 대입해 주시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접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뭐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 찾아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얘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5번이 되겠네. 다음 10번입니다. 자, 여기서 극대극소가 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B 중점의 Y좌표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미분을 먼저 해야겠네요. 자, 그럼 미분을 해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X제곱, 그 다음, 잠시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0하고 2니까 위로 불러. 맞불 마니까 여기서 뭐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극소. 여기서가 극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극대극소 중점 좌표 찾으라고 했습니다. Y좌표 찾으래요. 그럼 A 찾을까 일단? 0,0 지나고 원함수니까 그 다음에 B는 2일 때니까 여기다 2 대입해 주시면 2,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수가 음수가 돼 있으니까 음수로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중점 Y좌표 둘이 더하고 반띵 2번이겠네요. 자, 11번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 프라임 값 계산해 주시면요. 이거는 x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봐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그래프 0, 2 이렇게 그려주시면 기억 맞죠? 니은도 맞죠? 자, 변곡점에서의 x좌표의 합은 2루트 1이에요. 그럼 이거 변곡점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2 라고 될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고 아이고야 잘못했다. 여기 아니라 맞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까지가 됩니다. 그럼 근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럼 디귿 틀렸네요. 됐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아? 겁나 많네. 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적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분부터 한번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게 n 값에 따라서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분을 먼저 하면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y가 묶입니다. x n-1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미리 나눠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부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0하고 n에서 위로 볼로 형태로 근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중근이 되니까 근의 역할을 하는 게 n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형태를 띠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자, 여기 y 값 좀 살펴봅시다. 여기 0이고 여기 n 들어가면은 n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제곱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들어가면 이렇게 적히겠죠. 자, 그럼 n이 짝수일 때 부터 해볼까요? 자, 그럼 이게 2 들어가면은 이걸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적어볼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게 n이 2일 때 있죠. n이 2일 때는 생긴 게 이렇게 적히거든요. 근데 얘가 대충 2.7이잖아. 그럼 이게 1보다 작아요. 그럼 얘 제곱이 1보다 작겠죠. 왜 얘기했냐면 1이라는 선하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자, 여기서 한 개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f2는 1이에요. 근데 이제 n에다가 한번 4 넣어볼게요. 그럼 4를 넣게 되면요 익스포넨셜 분의 4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무조건 1보다 크죠.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이 3개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그 이후에서도 그러겠지. 그래서 f2부터 fc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n이 홀수일 때 같은 경우는요 n이 1이 들어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고 합시다.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니까 이것도 1보다 작거든. 그럼 이때 교점이 빵개예요, 빵개. 그러니까 f1은 빵이에요. 자, 근데 이제 n이 3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1보다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크겠지. 그래서 f3은 1보다 크니까 이제 1이란 선은 이렇게 해서 교점이 2개가 발생하겠죠. 그럼 문제 다 풀었죠, 뭐. 그럼 다시 f2가 하나였고요. f4부터 f10까지가 3개였거든. 그리고 홀수일 때는 f1일 때가 0이고 f3부터 f9까지는 2개씩 발생해요. 자, 그래서 답 내시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4부터 10이니까 4, 6, 8, 10 총 12고요. 얘는 0이고 3, 5, 7, 9 얘는 8 나옵니다. 그래서 21까지 나오겠죠. 이제 그래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쌤이 이제 여기 와플 순서강 하다가 쌤 여기 부분에서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특수하게 이제 우리가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 되게 중요하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하고 1 사인 실수 t에 대해서요. 자, y는 t하고 fx가 sin x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했고, 그리고 x의 범위는 1사분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x절편을 찾고 접선 찾아서 그랬을 때 뭐 g' 3분의 2 루트 2를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에 생긴 거를 먼저 알아보면요. 사인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여기 있고, 이제 y는 t가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점을 이제 x라고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x에다가 몇 넣어서 t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이제 우리가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란 소리죠. 그래서 요거를 gt라고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은 t에 대한 식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즉 이렇게 x를 알 수 없을 때는요, 첫 번째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p를 원함수에 대입해서요, sin 알파가 t라는 걸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 찾고 이제 점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y는 코사인 알파 x-알파 더하기 t라고 잡을 수 있고, y x절편을 잡아볼게요. 그럼 x절편을 잡으면요, 코사인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t, 여기까지 식이 적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미분해 가지고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하라는 건데, 얘를 할 때 쓰는 게 이제 매개 변수를 쓸 거예요. 왜냐면 알파는 상수가 아니에요. 알파 이것도 미지수고요. 얘도 미지수예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0부터 1 사이. 어떠한 상수라는 건 딱 정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미분을 했을 때 이걸 뭐 1차 함수로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알파랑 t를 다 신경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이제 매개 변수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거를 알파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알파는 문자가 많아서요. 근데 여기는 t에 대한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g't라고는 쓸 건데 d 알파분의 dt라는 문자를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모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i는 미분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1인데 d 알파분의 dt라는 문자 써야겠죠. t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d 알파분의 dt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얘를 미분할 건데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 이제 d 알파분의 dt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알파에 대해서. 그럼 코사인 알파는 d 알파분의 dt라고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알파로 바뀌고 얘도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이 서로 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의 제곱분에 얘는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t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또 사라져요. 그쵸? 자, 그럼 g't가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 알파를 넘기면요, 코사인 세제곱 알파분의 t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3분의 2 루트 2일 때니까 이게 3분의 2 루트 2일 때거든. 그럼 사인이 3분의 2 루트 2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은 계산해 주시면요,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세제곱 됐으니까 2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잠깐 여기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잠깐만. 쌤이 아까 계산하다 마이너스 빼먹었다. 씨. 야, 마이너스 어디 갔어? 이게 플러스구나.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군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될 거구나.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계산이야 다시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여기 풀이는 이제 뭐 역함수 미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풀이보다는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 풀이를 이용하는 게. 다시, 얘가 상수가 아니에요. 얘도 상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상수가 아닌 거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 미분을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다음 손특강 2번 문제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fx가요. 자, x분의 lnx하고 돼 있고, 자, 그리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에 접할 때, 자, 기울기 알려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점에서 기울기가 a일 때 뭐 미분 가능한 gt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겁나 복잡하죠 지금. 이건 풀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바로 보면 이해 못합니다. 자, 일단 기울기가 t라고 돼 있고 접점의 좌표를 gt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귀찮으니까 쌤 이걸 알파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접점의 좌표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알파 콤마 알파분의 ln 알파가 그래프 위의 점일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t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미분해 주셔야겠죠. 그럼 x제곱분의 1-ln x인데 기울기는 알파 제곱분의 1-ln 알파가 될 거예요. 요게 지금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gt가 지금 알파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도 미지수, t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이용할 겁니다. 그럼 원점에서 이제 fx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그었어요? 원점에서 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기울기 a. 그럼 얘는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점도 안 주어지고 기울기도 안 주어졌으니까 점 미리 임의로 잡고요. 기울기도 임의로 잡고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원점 짓는다 했으니까 0, 0 써주시면요.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똑바로 일단 했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뭐니 플러스니까 플러스 베타분의 2ln 베타, 이게 0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베타가 몇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루트 익스포넨셜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a라고 하자고 했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익스포넨셜 대입해 주시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익스포넨셜 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얘 값은 2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G'A를 찾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G'A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야겠죠. 겁나 귀찮아. 자, 그럼 G'A니까 이제 T값에다가 T값에다가 요거 대입하라는 거죠. 요거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계산부터 할게요. 일단 대입을 먼저 1번에 먼저 해주시면요, 알파 제곱분의 1-ln 알파, 요게 2 익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도출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미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하겠습니다.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요, 알파 4제곱분의 요거 식은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죠. 그리고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1-ln 알파 쓰고 알파에 대한 미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알파, 아이고야, 바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알파 ln 알파. 알파가 하나 약분되네. 그 알파 약분시키시면 알파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ln 알파, 이렇게 적히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얘에서도 한번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요, G'T D알파분의 DT라는 아이가 1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G'T분의 1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식이 나왔죠. 쌤이 살짝 끊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요, 여기서 알파를 직접 찾을 겁니다. 알파를 직접 찾을 건데, 여기 알파에 루트 익스포넨셜 넣으시면요, 여기 딱 이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나와요. 그쵸? 아까 이제 요게 알파예요. 요거 알파. 요게 알파예요. 그래서 이제 답 다 내시면요, 알파가 루트 익스포넨셜이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곱하기 루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게 G'T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익스포넨셜 분의 이제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G'A죠. G'A는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꼼꼼하게 다시 복습을 잠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로 식 만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게 아니지. 첫 번째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요거 이용해 가지고 알파 제곱분의 1-ln 알파가 t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gt가 알파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이용해 가지고 a를 찾아냈었죠. 여기서 a가 아까 뭐 나왔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이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G'을 계산해 달라 했으니까 이제 요 식을 이제 미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미분을 해서 알파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ln 알파 요게 d알파분의 dt라고 해가지고 G't분의 1 그러니까 요걸 미분해서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G't 알파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만 알아냈으면 됐는데 이제 a가 이 익스포넨셜 분의 1이었으니까 그리고 t값이 그러니까 t값이죠. 여기 t에 대해서 이제 이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알파 값이 루트 익스포넨셜이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익스포넨셜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깔끔하게 답 낸 거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자꾸 그래서라고 하네. 열심히 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수능 기출이고요. 자, 0하고 4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요. 자, 저 3참수하고 y는 t가 만나는 점 중 가장 큰 거를 f, 가장 작은 거를 gt라고 하자고 했고, 자, ht가 요거일 때 h' 5 값을 지금 찾아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t가 5일 때죠. 그럼 t가 5일 때니까 얘를 그냥 5라고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왜냐면 결국 h'5라는 것은 우리 목표를 좀 잡아봅시다. 그럼 f5 빼기 g5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f'5 빼기 g'5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리고 일단 여기 좌표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 주시고요. 그럼 결국 f5랑 g5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여기 5라고 잡고 일단 방정식부터 풀어줘야겠지. 그러면 쓰시고 사라지죠. 그럼 x 묻고요. 야, 이쁘게 인수분해까지 완료 같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0, 3이거든? 가장 큰 걸 F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F5고요. 얘가 G5가 되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얘는 계산해 주시면 8 나옵니다. 그럼 우린 요 i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결국 얘가 이제 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는 t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ft하고 gt인 거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요. 대입을 하면은 이제 좀 귀찮으니까 여기다 보고 할게요.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그럼 이게 t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얘는 알잖아. 그래서 뭐 하면 돼? 요거를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럼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몇 집어넣으면 돼? 5 집어넣으면 돼. 그래가지고 f'5 값을 찾을 수 있고요. g도 마찬가지로 미분하시고 5 대입하시면 g'5가 나와요. 그 답이야 끝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아주 그레이트예요. 베스트예요. 자, 근데 다른 풀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쌤이 요 식을 h를 썼으니까 i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두 점이 a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봤을 때 ift는 t라는 식과 igt는 t라는 식을 만들 수 있지. 요걸 x로만 살포시 바꿔볼래?
뭐가 보이지 않니? 역함수 관계라는 게? 얘네들 역함수 관계라는 게 보이잖아? i랑 f랑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를 그려봐. f만 해볼게. 그 f는 아까 뭐였냐면 5 넣으면 3이었어요. 그럼 i 입장에서 뭐예요? 3 넣으면 5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역함수 관계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f'5를 찾는 거였잖아? 그럼 결국 i' 3분의 1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g'5는 뭐겠어요? i' 마이너스 5분의 1일. 이걸 계산하라는 거겠죠. 예, 그 풀이가 쌤이 아까 이제 하기 전에 잠깐 확인해 봤거든. 요 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짧은 풀이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쌤이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끊고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씩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선 최대 최소부터 들어가서 빨리 미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